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이제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하루 힘찬 출발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인터뷰 일정 때문에 신율의 출발 새아침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누리당 지금 의사일정 모두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야3당은 새누리당이 불참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국감 진행하겠다. 지금 맞서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입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게 날치기다. 예?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장면은 사실은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그대로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또 12시가 넘어서 차수 변경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래의 날치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근데 박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세 가지 네.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한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수 해소가 됐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점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세 가지 의견 다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분의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가령 93평 아파트에 1억 9천이라고 하는 당시로 보면 상당히 싼 시세에 그것도 7년간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은. 근데 그 집주인이 가령 직무상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대출을 이제 농림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적절치 않다. 또 장관이 된 이후에 SNS에 쓴 글을 보면 자신이 흑수저라서 당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국무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적합성이 없는 이런 발언들을 연이어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임 건의안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특히 새누리당이 하지 말라서 안 한다. 이건 정말 너무 정파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누리당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는 사유조차도 좀 정당하지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93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알고 보니까 60평형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요. 예. 소위 말하면 전용 면적을 빼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공동면적 아파트를 할 때, 공용 면적을 뺀 전용 면적만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몇 평이랑 몇 평형 이렇게 할 때 보면 전체 면적을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묘하게 이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적만을 빼가지고 그렇게 또 평수를 축소시킨 것이죠. 네. 그리고 1%대 초저금리도 알고 보니까 6%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자신들이 농협의 대출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저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 가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병수석 문제. 여기 이런 데서 밀려버리면 결국은 이게 대선까지 이거는 계속 국정에 있어서 전국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네. 그래서 결국 야당도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나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지나가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절대 밀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원 국회 때부터 사실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 최경환 안종범 씨 두 분도 제가 증인 채택할 때 빼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고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보려고 많이 양보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당연히 양보해야 할 일들, 또 국민을 받들어야 할 일들,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할 일들 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만으로 나라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국민들 볼 때 좀 괜찮은 분들을 장관으로 추천하고 적합성 있는 분들을 하셔야지 그냥 자신의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불통의 국정 운영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을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국민들에게 좀 더 다정하고 좀 친절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김재수 씨 같은 분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신 분 아닙니까? 자신이 흑수저라서 이렇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서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자, 그리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엔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지난번에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회사부터 상당히 좀 정책 중립성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새누리당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날 국민의당이 이 해임 건의안에 참여하는 게 애매할 때까지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여유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을 하셨는데 결국 아마 해임 건의안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이런저런 빌미를 잡던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장을 일종의 타켓으로 삼아서 정치 공세를 펴고 그걸 가지고 해임안 통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과정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그만두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 사퇴 선언을 하셨는데 의총에서 박수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은 사퇴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상황이 다른 건데요. 네. 그 백남기 농민께서 결국은 사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당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청문회 하시기로 하셨죠. 네, 청문회 했지요. 더 청문회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이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도 했고요. 네. 또 정부의 태도, 예를 들면 어쨌든 그게 시위 과정에서 농민이 숨지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좀 사과도 해주고 유가족들 좀 위로해줘라.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게 된 과정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전 국민적인 애도 속에서 잘 보내드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같이 할 일이고요. 그 부검 가지고 지금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 예. 유가족들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는데요. 여당 보이콧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그죠? 그래서 강행이라기보다는 정상적 진행이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의사 일정은 저희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예. 원래 여야가 다 합의한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그런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어요. 어느 당에는. 예. 그래서 아무리 그 해임 건의안이 처리했다 하더라도 민생 국감만큼은 예전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예. 민생만은 좀 편개치지 않고 예. 국회 일정을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볼까요?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네. 앞으로 그 전국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 한치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렵게 됐는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장차관 워크숍이었죠. 이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것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사실상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이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이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이 박 대통령은 건의를 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셈이죠. 네, 이 장관 워크숍에는 김주수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야당들은 그렇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이면에는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에 있어서의 전국 주도권 싸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 20일 동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그렇죠. 실시가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사실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7년 이후에는 이제 이거를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두 차례에 걸친 해임 건의안 다 이제 그 장관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를 받아들였었는데요. 어떻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초유의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상당히 뭐 전국이 좀 경직될 것으로 보이죠. 당장 이제 오늘 실시되는 그 국정감사부터 그 좀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 그 의사 일정을 그 전면 거부하기로 했죠. 이 새누리당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사퇴를 이제 촉구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국회의장이 또 이제 이 고발당하는 사례도 정당에서. 아니,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초유일인데요. 아니, 근데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안 했던 모양이죠. 그 개회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윤리위 제소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참 이 국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정말 작동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큰데요.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회 교섭단체와 그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을 했다. 그래서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그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3일 오후 11시 40분께 그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등을 작성을 해서 이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를 했다.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스터리인 게 새누리당이 협의한 적이 없다. 예?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이거 새누리당에서는 그 국회의사과장이 김도읍 새누리당 그 원내수석부 대표에게 이 종이 한 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이거를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시각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정진석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가 그 뿌리치고 소리지르며 응하지 않았다. 이 차수 변경을 그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절하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 다른 맨 앞에 앉아 있거나 이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러면서 그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죠. 절차는 거쳤지만 거쳤다. 뭐 이런 이야기인 셈인데요. 어떻든 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히려 해임 건의안 그 처리 과정에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막말 뭐 그리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과 그 장관들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데 대해서 되려 국회의장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위 매번 회부한다라는 얘기 듣고 뭐 고소 고발까지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참 의장으로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국회 이제 유상이 이렇게 되면 참 상당히 좀 어렵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하니까 뭐 다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단독이라기보다 강행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국감 일정에 소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일단 이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새누리당이 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그 야3당 예정된 일정을 정상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 맡고 있는 이런 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회의 소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감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 여야 간의 기싸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까지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소식 참 자주 좀 전해드릴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지난 작년 11월이었었죠. 민중총 걸기대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농민 백남기 씨 어제 사망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 부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네.
어제 오후 1시 58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그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이제 의식을 잃은 지 그 317일 만에 이제 그 사망을 하셨는데요. 종로경찰서에서는 어제 그 밤에 그 백씨 시신에 대한 그 부검영장, 즉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이제 그 청구를 했습니다. 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제 유족들과 그 대책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사인이 분명한데 뭐 이 마당에 무슨 부검이냐 이렇게 좀 반대를 했었죠. 그러나 법원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직 기각 사유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그 이제 뭐 사인이 좀 분명하다. 굳이 뭐 부검을 실시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게 부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영장 기각이 아니고 시신을 이 부검을 하도록 운반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찰에 있어서의 그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부검 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은 지금 부검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장이 없이는 이제 그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이제 영장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제 진료기록부에 대한 그 압수영장은 이제 그 법원이 좀 받아들였습니다. 백씨 유족과 그 백남기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경찰 물대포한 그 외상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만큼 뭐 굳이 뭐 부검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경찰은 이제 그 검찰과 협의해서 영장을 좀 재청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뭐 법원의 판단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번복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춤을 잘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흔히들 월요병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오늘도 여러분 월요병 좀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이런 병 빨리 털어내는 게 좋겠죠. 자,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7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의 계절이 깊어가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이라 평소 아침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남이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1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 판교 분기점부터 잠원까지 1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면 서산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다시 한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광진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터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도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상계권 일대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 램프 이전부터 연희램프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바로 란파라치라는 건데요. 김영란법과 파파라치 합성어.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란과 파파라치에서 이 파라치 끝에만 이제 합해가지고 란파라치라는 얘기가 생겼는데,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어서 포상금을 챙기는 겁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도 요즘 굉장한 붐이라고 하는, 직접 란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옥 공익신고 총괄본부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란파라치 학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28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D-2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합헌으로 통과된 이후에요. 네. 우리 그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다. 예. 그러면은 보통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그런 여파도 있고 세계적인 그 이제 고령화 그런 세태도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55세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이 80% 정도 되는군요. 예. 근데 보통 요새 이제 하루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이거 좀 들어야겠다라고 오는 사람들 숫자가 이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전에 이제 그 김영란법 그 합헌 통과되기 전에는 하루에 한 20명가량의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40명 이상 늘어났어요. 40명 이상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람파라치 교육을 보통 얼마나 시키세요? 하루에 3시간 30분 동안요. 하루에 3시간 어느 정도요? 3시간 30분이니까 이제 대부분요. 하루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실습을 나가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론적인 강의만 이제 3시간 30분 받고요. 네. 이제 필드에 나가서 단속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실습도 합니다. 예. 그게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람파라치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있겠습니다만 포상금 때문이라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면담을 해보면요. 네. 정의감을 내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청렴한 세상 만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 포상금 정부 지급하는 거요. 그거에 이제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얼마 정도 줘요? 그 포상금? 지금 이제 김영란 법원 포상금은 이제 2억 원까지고요. 보상금은 30억까지입니다. 아, 보상금은 30억까지. 그리고 아까 2억 원까지가 신고하면 주는 거예요? 네, 주는 포상금이고. 포상금. 예. 보상금은 30억, 신고해서 포상금은 2억까지. 예. 이야, 그렇군요. 저 시쳇말로요. 네. 그 한 건 신고하면 아파트 하나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근데 건수가 큰 걸 신고를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생활 침해다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는 람파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네. 이제 우리도 그 법질서 차원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그 단속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입장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상상해가지고 도청장치는 그런 위법행위 안 합니다. 그건 절대 안 하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법질서를 갖다가 관여해가지고 단속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요. 그냥 이 관계기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당의 무슨 대가성 내지는 이렇게 민원 관계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뭘 주고받는다든가 환응을 대응을 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신고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어떻게 꼭 도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사생활 침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단속 하는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행범이니까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걸 유효행위로 하는 사람을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빙 자료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청이나 법질서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목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영수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는 아무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도 이 관계기관 가면은 공무원들 들어가는 사무실에 이렇게 이 공무원 신분증 같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과 직원이 누구 사진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관계기관한테 신고를 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저희 임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영란법이 일반인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김영란법의 적용 내지는 조사 같은 거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냉정히 말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거요. 네. 예, 어린이집 같은데 가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고마우니까 이렇게 뭐 이제 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옛날에는 촌지라고 그러죠. 예. 주면서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다 했으니까요. 그럼 예. 봉투를 준다 이겁니다. 주면은 선생님은 요즘에 김영란법 운운하면은 우리 애 잘 보살펴 주는데 이거 뭘 그런 거 신경 쓰냐고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아하. 근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김영란법 그 관계돼서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럼 이 학부모는 청청날벼락이죠.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걸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이 학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봉투를 줬다. 그러면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그 400만 명이 아닌 사람이 바로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부모가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저촉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예를 들자면요. 대학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 갔습니다. 예. 가서 환자가 우리 가족이 이제 뭐 대충 조사를 끝나고 이제 입원실로 가야 되는데요. 네. 입원실 가려고 물어보니까 뭐 특실이나 1인실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속을 태우고 그럼 일반실로 빨리 좀 옮겨달라고 안 옮겨주잖아요. 그 예전에는 보통 뭐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호사라든가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하면 바로 올려보내주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은 아무나 이 관계기관하고 상관없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도 걸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람파라치 학원에 대해서 이제 일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원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로 팔아서 특수 돈벌이를 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어느 큰 거대한 산을 평가할 때 썩은 고목나무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산을 썩은 산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란법 가르치는 학원들이 뭐 전국에 한 20여 개 있으니까요. 카페 같은 데서 그런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같이 공개적으로 18년간 이렇게 영업을 하는 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카페나 이런 데는 그 형상이 없는 그런 업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아마 그런 몰래카메라 같은 일부에서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전가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무 이 김영란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익신보 총괄본부의 문성욱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